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원유 등 상품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 확대, 중국 경제의 둔화 우려 등으로 급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02% 내렸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증시가 약보합권에서 마감한 반면 프랑스 증시만이 0.14% 올랐습니다. 앞으로 뉴타운 등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이 일정 기간 진행되지 않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조합과 추진위원회를 해산하는 일몰제가 도입됩니다. 오는 21일 일본에서 열리는 제4차 한중일 정상회담을 원전 사고 발생 지역인 후쿠시마에서 개막하자는 일본 측의 전격 제안에 삼국 간의 묘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전일 마감했던 미국 증시 정리하고 우리 장도 정리를 함께 하고 오늘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 잡는 시간이죠. 오늘 장 성공 전략,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어제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담았던 종목들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어제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이 이틀째 순매수를 하면서 1% 이상 크게 반등을 해줬었던 하루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담았습니까? 네, 일단은 어제 좀 강세 흐름이 나왔는데요. 외국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기아차, KB금융, 그리고 S-오일, 포스코에 대해서 가장 많이 순매수하는 형태를 보여줬고요. 반면 기관은 LG전자 아주 급등세를 좀 보여주는 흐름들, 이제 LG 그룹주들 자체가 거의 강세였었죠. 자, LG전자를 가장 많이 담아줬고요. 그 다음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OCI, 호남석유, LG 이렇게 LG 그룹주들을 좀 집중적으로 담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한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외국인은 반면 이 기관이 담았던 OCI를 반대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OCI를 가장 많이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를 매도하는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 포스코, KB금융, S-오일, GS 이렇게 정유주들이 좀 많이 보이고 또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이 기관에서는 많이 매도가 나왔다는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정유화학 자동차주가 올라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었는데 역시 외국인과 기관도 관심이 많았군요. 자, 이제 코스닥 쪽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닷새 만에 반등을 줬었는데요. 정리해 주시죠. 예. 외국인 쪽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본다면 CJ 홈쇼핑, 서울반도체, 시젠, 네오이즈게임즈, 멜파스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CJ 홈쇼핑, 성광밴드, 인터플렉스, SFA, 실리콘웍스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 동반 순매수 상위에 CJ 홈쇼핑이 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마감 시황을 또 잠시 짚어드린다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주체 부재로 인해 가지고 하락 전환하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하면서 상승 마감 505.1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징 테마가 나머지 특징 테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평가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소식에 모엔즈, 디지털텍 같은 평창 관련주들이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으로 슈퍼박테리아 테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트론 바이오가 상한가, 그리고 파루, 그리고 중앙백신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과 함께 이슈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었는데요. 국제유가 및 상품 가격이 급락했던 영향이 컸습니다. 유럽과 미국 함께 좀 정리 부탁드리죠. 일단 유럽하고 미국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조금 방향성을 못 잡는 모습이라고 먼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도 호재와 악재 사이에서 좀 방향성을 잡지 못하다가 결국 프랑스는 강보합, 그리고 독일과 영국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 호조로 인해서 상승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프랑스 럭셔리 업체인 에르메스가 지난 1분기 매출 6억 3,710억 유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5억 770만 유로보다 26% 증가한 것이고요. 예상치인 5억 9,030만 유로보다 상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되고 마찬가지로 하락 전환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중국 국가통계국이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3%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월 5.4%보다 낮지만 예상치인 5.2%보다 상회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이 되면서 지급 준비율 그리고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긴축에 대한 가능성이 악재가 됐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독일 같은 경우에도 4월 물가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인 2.3%를 상회하는 2.7%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중국과 독일 쪽에서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전망으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주 그리고 에너지주가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자동차주도 동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와 반대로 제약주 그리고 미디어 및 광고 관련 서비스 관련주는 또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인플레이션 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현재 지금 작용을 하면서 상품 가격의 하락 이 요인이 조금 하락 그 시장이 방향성을 잡지 못한 요인이 됐었고요. 그래서 다음은 미국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본다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3월 무역 수지가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48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악재가 되면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예상치를 상회한 소비자 물가지수도 악재가 되고요.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은 불편한 수준으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2%를 훌쩍 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또한 또 가중시켰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 같은 경우에 또 금리 인상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상품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하락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에는 전날보다 5.67달러, 5.5% 하락한 98.21달러를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그리스에서 추가 구제금융 지원 소식이 나오면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금 가격도 15.5달러 하락한 1,501.40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은 가격 같은 경우도 7.7% 하락한 은가격도 7.7% 정도 하락을 하면서 거의 폭락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미국 무역 적자 확대 그리고 상품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 둔화 우려감이 시장을 좀 지배를 하면서 나흘 만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럽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주 그리고 원자재주가 약세를 띄었는데 이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발표된 지표 하나만 짚어보고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상무부에서 3월 무역 수지가 48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인 470억 달러를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고유가로 인한 수입액 증가 여파로 예상보다 컸고요. 그리고 2010년 6월 이후에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4.6% 증가를 했고요. 증가를 하면서 1,727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동차, 화학, 산업기계류 수출 수요가 증가한 덕분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쪽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이 호재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입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4.9% 증가한 2,208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2008년 8월 이후 최대 수준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국제유가가 1년 만에 100달러를 돌파하고 달러 가치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9.4% 정도 하락을 하면서 수입액 증가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컴퓨터 수요 증가가 수입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영향을 제거한 GDP 산출 방식을 좀 빌리면 미국 3월 무역 적자는 493억 달러에서 501억 달러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무역 통계가 성장률을 덜 잠식한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난 1분기 GDP 성장률 최종치는 예비치인 1.8%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역 적자 같은 부분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우리 현재 시장에서 잠시 좀 잊혀지고 있는데 유럽에서 재정 적자에 대한 문제가 나왔듯이 미국의 재정 적자도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 유럽과 미국 쪽에서는 상품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마찬가지 원자재주, 에너지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비철금속 그리고 정유주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풋 워런트를 좀 사셔가지고 해지하는 것이 좋지 않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금은 항공, 해운주 같은 경우는 조금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
부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국내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이틀째 상승을 보인 반면에 중국 증시는 물가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하락 반전을 했었는데요. 함께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중국 시장부터 조금 살펴보면은요, 소비주하고 항공주가 위안화 강세로 인해서 일단은 오른 반면에 자동차와 부동산 개발주들은 정부 긴책 정책 강화 우려에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이 어제 발표를 됐던 4월 물가 지수가 일단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정부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긴축 정책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확산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 위안화 강세로 인해서 소비주 쪽에서는 중국 최대 주류 생산 업체인데요. 과이저우 마오타이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런 업체가 좀 강세를 보였고요. 네. 또 중국 최대 항공사인 남방항공도 한 2.2% 상승한 반면에 이 상하이 자동차 그룹을 중심으로 자동차 관련주들은 좀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4월 중국 자동차 판매가 전 분기보다 좀 줄었다는 소식에 좀 이렇게 약세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긴축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우려감들을 나타내줬었는데 이 흐름들은 앞으로 이제 조만간에 어떤 중국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 시장은 이틀 동안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0.46% 오른 9,864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엔화 강세가 좀 주춤해지는 부분들 그리고 기업의 실적 호조가 예상이 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혼다차 등을 좀 비롯한 자동차 관련주가 이 골드만삭스에서 지진 이후 부품 공급망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요타에서는 어닝 쇼크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이 생산 재개를 기존 보다 한 2, 3개월 정도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 그러한 부분들이 또 악영향이 되진 않을까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1위 통신 장비 업체인데 NEC는 실적 개선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4.7%또 급등했다라는 부분들 또 이 정도로 좀 아시아 시장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시장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주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 그 부분이 일단은 월요일 시장에서의 주도주들이 조금 반등을 보이면서 이러한 부분들 어느 정도 예고를 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역시 어제도 좀 양봉이 출회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역시나 주도주들이 조금 시장을 앞세우면서 자동차와 화학의 반등이 지수 반등을 좀 이끌었던 시장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제 프로그램 매물 쪽이 월요일도 한 6천억 그리고 어제도 한 5천억 정도 가량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만기 옵션 만기의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제 프로그램 매도의 어떤 매도 폭탄은 어느 정도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 정유주들이 유가 반등 소식에 일제히 좀 상승세를 올랐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관이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LG 그룹주들에 대해서 좀 강세를 좀 나타났던 부분들, 반면에 물론 삼성전기랄지 삼성테크 같은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삼성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기관의 선택을 조금 덜 받지 못하는 부분이 좀 나왔다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스닥 시장도 보겠는데요. 닷새 만에 반등을 좀 보였습니다. 아까 이제 정태근 전문가님께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좀 뛰어넘고요. 우리 앵커님도 피자 좋아하시나요? 피자 좋죠. 예. 역시 왜 물어보시나요? 미스터 피자 쪽에서 최은정 앵커께서 매출을 많이 올려주셨나 봅니다. 예.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미스터 피자도 급등세를 좀 보이는 형태 나와줬네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아시아 쪽 국내 증시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우기에 앞서서 지금 시각 8시 11분이고요. 개장을 한 49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을지 여의도 리포트 살펴보고 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들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동양정금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전 주말에 갭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더니 어제는 상승 시도가 나타났었죠. 이에 동양정금증권은 코스피의 20일 이평선 회복 여부에 따라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화학과 운송 장비, 전기, 전자, 금융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현 시장이 코스피 2100선 초반에서의 지지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하락 시 저점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기존 주도주의 반등과 더불어서 소외업종에 유입되는 매수세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는 항공과 기계, 음식료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양증권은 변동성 꼬리표로 인해 펀더멘털이 온전해도 유동성 고려 시 상품 가격 변동성 축소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주식과 현금의 비중을 50대 50으로 내수주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조언했습니다. 현대증권은 5월 옵션 만기를 전망했습니다. 다분히 중립적인 만기 상황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정황상 매수 우위가 예상된다고 판단했는데요. 사실상 외국인의 개별 종목 매도로 조정 국면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5월 옵션 만기는 추세 결정 변수가 아닌 단순 이벤트로 접근하자고 조언했습니다.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조언하고 있는 신한금융투자의 의견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은 상암지점의 최현석 대리 전화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고 내일은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는 날인데요. 신한금융투자는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놨었죠. 오늘장 예상 어떻게 하십니까? 예, 일단은 이제 최근 흐름 보시면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값이 좀 그런 추이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일어나는 와중에 글로벌 증시는 조심스럽게 반등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볼 때 일단 표면적으로는 원자재 및 유가의 조정을 일시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결과로만 본다면 기존 종목이 좀 빠졌을 때 다른 종목을 대한 변심보다는 기존 종목에 대한 일편단심이 좀 유효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경계심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러한 시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장세 흐름에 대한 전망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국제 유가 및 그런 원자재의 가격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장세 대응에 있어서는 기존 종목으로 매매를 계속하되 지수의 방향성을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종목의 선택은 이제 현재의 추이를 통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당장은 기존의 추이를 인정하되 당분간은 큰 기대보다는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만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장세 변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 생각됩니다. 예, 오늘 여의도 리포트는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50분 서울경제TV 투자 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닷새 만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의 낙폭을 일부분 만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부담스럽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시스가 뚜렷이 개선되지 못했고 이 때문에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옵션 만기를 맞아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또 어떤 모습이 나올지 저희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통위 관련 이벤트도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진단해보고 수혜 업종, 피해 업종을 한번 나눠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50분에 저희가 자세한 분석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투자 손자병법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시간이 왔는데요. 먼저 김성현 대표님. 네. 그간 강력한 상승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또 관망해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어떻게 어제 신호를 좀 강하게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어저께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아침에 말씀드릴 때는 오늘 양봉 정도는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전략은
반등 시에 일단은 현금 확보가 안 되신 분들은 현금을 30에서 40% 정도까지는 늘리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밤사이에 그 미국 시장이나 이 상품 시장에 급락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어떤 옵션 만기 인 이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사실은 전일이나 그 전일 시장에서 이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크게 출현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얌전하게 지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역시나 이 어떤 그 대외 변수가 조금 다시 크게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죠. 이 그리스의 어떤 채무 문제가 좀 부각이 되면서 유로화는 약세가 되고, 반면에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상품 시장을 또 급락시키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외국인의 어떤 투자 심리를 조금은 약화시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 때문에 외국인이 어쨌건 어제 시장에서도 매수세로, 현물은 매수세로 일단은 나타내줬는데 그 부분이 좀 훼손되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단은 역시 만기일의 변동성이 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시는 부분들을 일단은 크게 대응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급등을 한다 그래서 급하게 쫓아가신다고 하면 정말 큰일 날 문제일 것 같고요. 반면에 좀 크게 밀린다 해서 다시 저가 매수를 하신다는 부분도 아직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정도 수준으로 이 기존의 주도주랄지 IT 정도, 그 정도로 일단은 그 재차 밀려줬을 때 입질 매매 정도나 혹은 조금씩의 비중을 담아보는 정도로 해야지, 여기서 다시 한번 크게 담았을 때는 또 한번 좀 그 여러분들이 이 고가에 물려서 지금 힘드신 분도 계실 테고, 그동안에 어떤 수익을 챙기지 못했는데 크게 그 수익이 감소를 하면서 좀 마음고생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좀 자료 화면을 조금 보고 싶은데요. 이 업종별 일단은 어제 그 상승세가 가장 강했던 업종들 좀 살펴보자면은 이 운수장비와 화학이 역시나 그 강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일단은 그 외국인과 기관의 그 매수세를 좀 보자면 외국인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외국인들은 이 금융이나 철강 쪽을 오히려 그 매수를 하는 반면에 운수장비나 화학은 매도를 했다라는 것, 이 점이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이 부분은 차익 실현을 하고 다른 쪽으로 갈아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관의 좀 그 상황도 살펴보겠는데, 일단은 기관이 이제 이렇게 화학과 운수장비 또 전기전자 쪽으로 땡겨놨죠. 자, 그런데 어떤 기관의 그 어떤 그 매수 여력이 최근에 그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하면서 이 펀드 환매가 줄어들고, 오히려 좀 이제 그 펀드가 좀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매수 여력은 조금은 여유가 생겼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다시 상승하게 됐을 때는 펀드 환매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관의 어떤 그 변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갈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장세는 이 대형주의 그러한 부분들을 크게 가져가시기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어떤 기존의 그 주도주의 비중을 그 정도, 그리고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오늘도 상승을 해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정말 좀 갭을 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정말 그 간절한 바람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일단은 그래서 그 정도, 그리고 IT 정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쪽에서 이제 하이닉스를 할지, 혹은 이제 지금 LG 그룹주들에 대해서 지금 강세를 좀 나타내는 부분들,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그쪽으로 좀 쏠리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좀 관심을 보시면 좋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5월 달은 대체적으로 중소형주가 이제 중반기부터 강세를 보이는 장세가 많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을 보더라도 몇몇 테마들이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 화학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나타나줬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정도부터 이제 저도 이제 종목 추천을 그런 쪽으로 일단은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테지만, 다음 주 정도부터는 중소형주의 장세도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으로 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의 어떤 매매 패턴은 좀 그렇게 많이 나갑니다. 그 어떤 이 우량주와 이
중소형주의 어떤 비중을 가져가긴 가져가는데 대체적으로 상승장에서는 그 주도주의 비중이 많고요. 이렇게 지금 횡보장이 조금 그 예상되는 장에서는 주도주의 어떤 유량주의 비중을 줄이고 중소형주로 좀 단기 매매, 그러니까 스윙 정도의 단기 매매를 해서 거기서 수익을 나면 수익금을 다시 우량주를 사 모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현금 비중을 계속 놔둡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보여지고요. 기술적인 분석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갭이 메꿔지거나 혹은 21이동평균선을 완전히 좀 올라서가지고 그 부분이 지지가 확인될 때까지는 일단 좀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아래쪽으로는 일단은 2120선이 좀 지지 라인으로 형성될 것 같으니까요. 그 정도 라인 정도에서 일단은 비중을 확대해보는 전략을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성남 대표님 의견을 정리해 보자면 운수장비, 화학 쪽에 또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고 현금 비중을 확보해 놓는 게 맞겠다. 이번 주까지는 관망해 보자. 예, 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의견 여쭙죠.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본다면 오늘 시장도 조금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지수 밴드를 2115포인트에서 2190포인트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김성남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21선 회복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린다면 2170포인트를 회복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일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시장에 악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외국인의 수급에 좀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악재가 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조금 악화가 된다면은 21선이 저항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전후로 한번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을 현재 잡지 못하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시장보다는 종목별 장세, 종목에 좀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향성을 잡지 못한다면은 종목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종목적으로 접근해야 될지 한번 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종목 전에 업종부터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은 일단 어저께 상품 가격이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정유주 그리고 비철금속 관련주는 좋지 않을 영향이 크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유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GS, S-오일, SK 이노베이션이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SK까지 영향이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오늘 좀 약세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푸드 워런트로 해지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오른쪽에서 은 가격이 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조금 악재가 되면서 조금 하락이 크게 나오지 않게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유가가 좀 급락을 하다 보면 항공 그리고 해운주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항공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그리고 해운주 쪽에서는 한진해운을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최근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추세가 조금 반추세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차적으로 241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쪽에서 유가 급락이 호재가 되면서 241선 돌파 여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41선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장기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추세를 우상향 쪽으로 돌려주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최근에 21선이 단기적으로 저항이 되면서 하락 추세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가격대 최근에 28,000원이죠. 28,000원 부근에서 쌍바닥을 형성을 하면서 21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21선을 지켜주는지 확실히 지켜주면서 우상향 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최근에 LCD 패널 가격이 좀 반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LED 같은 경우 2012년 LED 조명 시장이 각광이 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기가 조금 102,000원 부근에서 바닥을 잡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항상 이전에 IT 업종을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업종이 국한하지 말고 이제는 LCD, LED 쪽으로 연결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 지금 가격 정도 삼성전기 그리고 LG노텍 지금 가격 정도가 조금 바닥을 잡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분할 매수적으로 조금 2010 올해 후반 그리고 내년을 본다면은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LED 관련해 가지고는 서울 반도체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3만원 가격 부분에서 공방을 벌여주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루멘스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9,000원 가격대 부분에서 현재 쌍바닥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121선을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금리 인상에
인상에 대한 부분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주, 건설주 쪽에서는 좀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그 내일 쪽에서 우리나라도 내일 쪽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겠지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조달금리가 인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조달금리가 인상하게 되게 된다면은 은행주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런 조달금리가 인상이 되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시장이 풀리는 대출금리가 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은행주, 건설주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특히나 그 해외 수주가 큰 대형 건설사는 조금 영향력이 약하겠지만 현대산업개발 같이 조금 국내 수주가 큰 종목들은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지막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조금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품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원료 가격에 대한 부담이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환율이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호재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그 제품 가격에 대한 인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고 환율이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제품 가격을 인상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영업 마진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좀 급등이 있었는데 오리온,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CJ 제일제당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종목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기업은행, 삼성전기, 동양기전, 한진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진해운, 그리고 멜파스, 루멘스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업은행 같은 경우 지금 현재 21선 위에 주가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우상향 쪽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이 또 매수를 전환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조금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0만 2천 원 부근에서 쌍바닥을 형성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투신이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수급이 호전이 되면서 현재 추가적으로 완만한 그 급한 우상향이 조금 급격한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투신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바닥을 다지는지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양기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최근에 다시 기관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우상향 쪽으로 다시 한번 돌려주는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멜파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호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루멘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21선을 회복 시도를 하고 있으면서 9,000원에서 쌍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오늘 쪽도 중요하겠지만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이후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관심 종목 얘기 들어보죠. 김성남 대표 그동안 관심 종목 없다, 관망하자라는 말씀 하셨었는데 오늘은 들고 나오셨군요. 네, 오늘 나름대로 변동성이 조금은 생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좀 아래쪽에서 좀 싸게 잡아보자라는 좀 생각을 여러분께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제 시장에서도 LG 그룹주들에 대한 그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고 어떤 기관의 그 매수세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지금 그 LG 디스플레이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면적 TF LCD가 지금 1분기 세계 점유율이 1위입니다. 그 26.7%고 2위는 삼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D 패널이 좀 그 급속도로 좀 보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진율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패널 가격이 지금 인상됐다라는 그런 소식들을 한 번씩 들으셨을 텐데요. 이제 크게 올라간 건 아닙니다. 이제 1달러 정도 올라갔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이 인상됐다라기보다는 그동안에 공급을 줄여가지고 인상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반도체 시장에서도 좀 볼 수 있었던 부분들이 물론 이제 그 패널 시장에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은 나름대로 1위, 2위 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이 상당히 좀 좀 나아질 수 있는 여력들도 상당히 좋겠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 공급을 더 줄이면서 패널 가격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망들로 인해서 조금은 더 그 주가가 또한 LG 그룹들 자체가 저평가라는 그러한 매력으로 인해서 또 상승했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상황의 흐름에서도 보시면 어제 이제 43,300원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한 4만원 이하로 좀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만원 이하 39,500원 정도까지 좀 눌려진다면 그때쯤에 조금씩 담아 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한 43,000원, 43,500원 정도까지 일단 여러분께서 열어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 상황 자체가 크게 꺾이게 된다면 한 42,000원 정도까지만 보셔가지고 일단은 짧게 그 대응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손절가는 좀 짧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8,500원이 좀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여러분께 손절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에 기관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군요. LG 디스플레이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관심 종목 들어보죠. 오늘도 역시 단기로 대응해 볼 만한 종목이신가요? 좀 단기보다는 좀 중기적으로 예.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 오늘 쪽에서 조금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긴 하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대응하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OCI 머티리얼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OCI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반도체, LCD 그리고 태양광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특수가스 전문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그 올해 같은 게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도 괜찮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항상 뭐 제가 종목 가지고 나올 때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도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차트상으로 먼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OCI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2만 5천 원 부근에서 일단은 14만 5천 원에서 하락이 나왔지만 12만 5천 원 부근에서 일단 지지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중요한 자리인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12만 5천 원을 돌파할 당시에 거래량이 폭증을 하면서 상승했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12만 5천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추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이 자리를 현재 지켜줬다는 것이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2만 5천 원에서 지지력을 보이고 나서 5일선을 지금 현재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일선을 회복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뭐 추세가 좀 꺾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에 수급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신다면 기관 쪽에서 투신 그리고 기금 쪽에서 상당히 최근에 와서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죽더라도 당장에 죽진 않고 한 번 정도는 14만 5천 원까지 쌍봉을 형성하고 죽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본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목표가는 14만 5천 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매수가 같은 경우는 13만 천 원, 죄송합니다. 13만 천 원 맞네요. 13만 천 원 이하에서 1차적으로 한번 매수에 가담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5일선 위의 가격 정도 됩니다. 그래서 13만 천 원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2만 7천 원에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목표가는 14만 5천 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추세가 좀 꺾이긴 했지만은 당장에 죽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투신과 기금 쪽의 수급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죽더라도 다시 한번 14만 5천 원을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14만 5천 원의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네요. 죽더라도 투신과 기간의 매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13만 5천 원까지는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 OCI 머티리얼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손절가 12만 7천 원 선 지켜지는지에 대한 여부도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코스피 예상지수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정거래일부 대비해서 한 16포인트 정도 내리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씩 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김상은 대표님. 네. 예. 자, 일단은 어제 시장에서도 강세가 나올 것으로 전망은 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주도 없고, 그리고 또 오히려 그 현금 비중을 높이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아직 이 시장의 조정은 아직 마무리되진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다음 주에 그 중소형 장세가 조금 연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현금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또 한 번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로 인해서 조금은 그 위아래로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도 있고 또 오르는 종목은 또 크게 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또 이 심리적인 부분을 또 마음이 동해가지고 크게 또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시간 지나놓고 봤을 때 오히려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좀 크게 대응하시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넘기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예, 다음 주 중소형주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하실 텐데 또 같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잡으실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현금 비중 한 40% 늘려보는 것도 괜찮은 투자 전략일 듯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지요. 예. 오늘도 예상지수를 보니까 조금은 하락이 크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내년까지 우상향하는 그림이 그리고 추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만약에 시장이 조금 하락을 하더라도 일비하는 모습 보이지 마시고요. 큰 그림을 보시면서 시장이 하락하게 된다면은 저가 매수에 한번 나서보는 그런 날로 한번 삼아보시고요. 그리고 그 한 가지 제가 종목에서 한번 빠뜨린 부분인데 어제 추천한 종목 같은 게 한미약품입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오늘 쪽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조금 손절가까지 이탈하지 않더라도 매도하는 것이 좋겠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도 시장 변동성이 시장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조금 대처를 잘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의 대박 전략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3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